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최후의 주거, 최후의 삶에 대한 현재 동자동에서 살고 계시고 장애 당사자이시기도 한 동자동 사랑방 공동대표인 윤용주 대표님의 이야기를 박수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자동 사랑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윤용주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가장 큰 쪽방촌인 동자동 쪽방촌으로 지금은 약 900여 명이 조금 안 되는 분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동자동 쪽방촌은 서울역 건너편에 있으며 많은 분이 서울역 앞 높은 빌딩들을 보면 어디에 쪽방촌이 있냐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에는 5곳의 쪽방촌이 있고 그중 2곳은 서울역 앞 바로 맞은편에 있는 남대문 경찰서 뒤편에 있는 양동이라 불리는 남대문 쪽방촌이 있고 건너편 포항동 방향으로는 큰 길을 사이에 두고 동자동 쪽방촌이 오래전부터 도시 한가운데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날씨가 추워지더니 이곳 동자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도 살기 힘든데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고 여기에 지체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장애인들의 쪽방살이는 몇십 배 더 힘듭니다. 동자동 쪽방촌 건물들은 대부분 1970년대를 전후에 지어진 건물들로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샤워실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취사장이 있더라도 대부분 방에서 부탄가스 알죠? 가스버너를 이용해 준비하고 옵니다. 쪽방살이에서 온전한 개인 공간은 대부분 1.5평 정도도 안 되는 그러한 방 한 칸뿐입니다. 쪽방촌의 오래된 건물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쪽방은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보다도 못한 최후의 최악의 주거로 불립니다. 저와 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생활하기 나은 곳을 찾아야 하는데 쪽방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불편함이 더 큽니다. 지금 사는 곳으로 제가 4년 전에 이사 왔는데요. 저는 방을 구할 때 몇 가지 꼭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충전시킬 수 있어야 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곳이 제가 살고 있는 그런 지금 곳인데요. 이곳으로 이사하기 전에 살던 곳은 계단을 몇 개 내려가야 하는 건물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있는 곳에 공원을 사이에 두고 있는 쪽방 상담소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건물 화장실은 양변기가 아닌 좌식 변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기에 앉아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처음 그곳에 살 때는 건강이 괜찮아서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았는데 당뇨가 심해지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됐고 1층과 2층 사이에 있었던 그 화장실을 절대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집 앞에 있던 쪽방상담소 화장실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전에 살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입니다.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아 제가 지내기에 최대한 편하게 수리했기 때문입니다. 방 밖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몇 개의 계단이 가로 놓여 있는데요. 저희 오늘 안 오셨는데 주민분들께서 합판으로 복도 입구와 화장실 입구까지 높이를 맞춰 이동의 불편함을 없앴고 변기에 오르기에 편하도록 화장실 옆에 안전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불편함이 모두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높은 계단을 몇 개를 올라야 했고 휠체어를 충전시키기 위해서는 집 안팎을 오가며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쪽방 주민들 또는 다리가 불편한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이동에 편한 방을 찾지만 그런 것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동자동 건물 대부분 계단이 높은 데다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조금만 실수해도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 복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파르고 그다음에 계단 폭이 좁아서 조금만 실수해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데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현재 서울시에서는 약자와 동행이라는 사업으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루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식사를 할 수 있는 동행식당 이용 카드를 지급하고 한 달에 2번 이용할 수 있는 동행 목욕탕 쿠폰을 주고 지난 8월부터는 옹기창고라고 하는 가게를 열어 주민들이 받는 포인트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어디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쪽방 주민들은 시혜의 대상일 뿐입니다. 지난 7월 옹기창고 개소식이 있던 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 방을 찾아왔고 요청을 통해 쪽방 상담소를 통해 전해왔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약자와 동행에 어쩌면 보기 좋게 내세울 수 있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동자동 쪽방촌 개발 문제로 만나자고 해도 한 번도 응답이 없었는데 서울시장을 만날 기회가 생겼으니 이참에 저희 동자동 쪽방 주민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요구와 장애인들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하기에 응했습니다. 잘 안 넘기지네요. 며칠이 지나고 옹기창고 개소식이 있던 날 약속했던 시간이 조금 지나 오세훈 시장이 옹기창고에서 구매한 물건을 한 보따리 챙겨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카메라가 따라 들어왔고 시적인 안부를 물으며 그림 이야기를 나누다 글씨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라고 글씨를 썼더니 마음을 모아 약자와 동행이라는 글을 부탁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어 글을 써서 줬는데 최근 어느 기사에서 서울시장의 쪽방 주민이 써준 그 글씨를 시상식에 걸어놓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이용당할 것 같아 허탈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진심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약자와 동행이 변치 않고 진심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옹기창고 안에 들어가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그날 오세훈 시장은 저를 생각하며 물건을 챙겨와 전해줬지만 진짜로 저를 원한다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돕고자 했다면 직접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옹기창고에 휠체어가 못 들어가니 그곳에 일하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밖에서 기다리다 챙겨주는 물건을 받아 들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진정한 약자와 동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자동 쪽방촌에 휠체어를 타는 주민이 적으니 휠체어 진입로는 없어도 되는 걸까요? 휠체어라는 타는 주민은 골라주는 물건을 받아가면 그만인 걸까요? 어쩌면 애당초 몇 안 되는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진입로는 설치할 생각조차 안 했을 것입니다. 물건을 살 수 있는 저의 권리는 이렇게 취급당하게도 되는 것인지 오세훈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약자와 동행인지 묻고 싶습니다.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형태는 지금 장애인들 투쟁을 대하는 오세훈 시장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끝난. 네, 마지막 좀 남았는데요. 장애인은 그저 시혜의 대상이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권리는 가당치도 않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방에 찾아왔을 때 분명 동자동 공공주택 문제와 장애인 권리에 관해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대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한 언론은 없었습니다. 그저 서울시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선전하기 위한 기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동자동 쪽방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2021년 2월 정부에서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간개발 주장하는 토지 건물주들의 반발로 산눈이 다 되어가도록 제자리에 있습니다. 토지 건물주들은 수십 년 동안 쪽방촌 주민들을 비하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쪽방이 민간개발로 사라질 때마다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것을 수없이 지켜보고 직접 겪었습니다. 그래서 쪽방촌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공공개발만이 쫓겨나지 않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쪽방의 주거 환경은 수십 년 전과 비교해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주거급여가 생긴 후 건물주들은 주거급여에 맞춰 방세를 올리며 자신들이 주머니만 챙겨왔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느 건물주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들의 이런 무책임함으로 쪽방은 최악의 주거 환경으로 존재하고 있고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은 이를 배는 두고 볼 수 없는 정부에서 최악의 주거인 쪽방촌의 주거 환경을 해결하고자 내린 특단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으로 임대아파트가 지어지면 그렇게도 봐왔던 집 같은 집에서 살게 되겠지요. 정부가 짓겠다는 집은 5.44평으로 쪽방에 비교하면 분명 좋지만 현관, 화장실, 주방 등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5.44평은 정부가 만드는 또 다른 쪽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정말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쪽방보다 나은 집이 아닌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한여름 폭염에는 방에 있는 것보다 밖이 더 시원해 자발적인 노숙을 합니다. 강추위가 닥치면 수도가 얼어 세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고 살아갑니다. 미우나 고우나 형편이 비슷한 이웃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동자동을 떠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저희 쪽방촌 주민들은 공공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서 집 같은 집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오늘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애 당사자로서 그리고 쪽방 주민으로서의 생생한 이야기, 요구 잘 들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장애 주민에 대한 배려 없이 턱만 높은 그 옹기창고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마지막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쪽방보다 더 싫은 곳이고요. 이제 창신동 쪽방촌 이제 장애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민푸름 활동가가 대독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다는 걸 안지는 오래됩니다. 한 10년 되어갑니다. 종로에서 주로 노숙을 했고 7, 8년 됩니다. 그때는 걸음을 잘 못 걸었지만 지금처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남들처럼 걷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쪽방으로 오기 전에는 대구의 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춥고 수급도 없고 오갈 데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간다 하면 노숙인을 모집해 차로 데려간다는 요양병원이 있다는 걸 노숙하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추웠던 한겨울 거기에 내려가겠다고 연락했고 거기서 2년 반을 살았습니다. 산속이라 차 구경, 사람 구경도 못했습니다. 더 일찍 나오고 싶었지만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리를 잘 못 걸었기도 해서 더 서울로 오기가 힘들었습니다. 2년 반 살면서 하루 3끼 먹은 것, 그게 다입니다. 산속에서 할 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똥오줌만 싸고 방에 들어누워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다 오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년 때 들어와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살다 거기서 죽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깥 구경도 못하고 계절 따라 변하는 풍경만 보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쓰럽습니다. 그나마 저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자녀, 아내, 형제가 있었고 병원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요양병원에서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아를 환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22년 3월 29일에 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나 올라가겠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온 날 바로 이 방을 구하고 바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수급은 동사무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뭐 먹고 살 거냐는 거였습니다. 서울에 살며 서울역, 청량리 등 서울 이곳저곳 쪽방촌이 있다는 걸 알았고 안 가본 쪽방촌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안 가본 쪽방촌이 이곳 동대문 쪽방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오고 싶었습니다. 쪽방이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부터 장애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힘으로 걷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게 없고 불편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복도 끝에 있다 보니 벽을 짚고 가야 합니다. 방은 1층에 있지만 턱 하나를 오르는 것도 힘들어 계단에서처럼 구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 몸이 말처럼 안 되는 내 장애를 탓하게 됩니다. 이 환경에 맞지 않는 내 몸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만 듭니다. 요양원에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밥 안 하고 갖다 주는 밥 먹으니 쪽방보다 요양원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대신 요양병원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쪽방에서는 막걸리라도 한 잔 먹고 방 밖으로 원할 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병원 침대는 좋았습니다. 이름이 병원이라 그런지 환자용 침대라 오르내리기 편한 침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침대만 좋았습니다.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물으면 답이나 하는 소위 선생님들 사이에서 정말 침대만 좋았습니다. 징역보다 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쪽방보다 더 싫은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쪽방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못 움직이게 되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양원은 싫고 쪽방에는 있을 수가 없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너무 가기 싫습니다. 대구에 있는 그 요양병원 말고는 다른 요양병원에 가본 적은 없지만 다른 곳이라고 다를 거야 없겠지요. 자유가 없는 그곳에 너무나도 가기 싫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밥도 못해 먹게 될 텐데 요양원에 가야겠다 할 뿐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장애 등급을 받아 자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장애연금을 받을 정도로 장애가 중한 장애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장기 요양보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양보호 서비스 시간을 제가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을지, 그만큼의 비용을 제 수급비로 감당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수급비가 안 끊기면서 생활비에 무리가 안 가게 요양보호 서비스나 다른 돌봄 서비스를 쓸 수 있게, 그래서 요양원에 안 들어갈 수 있게 여기에서 살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 집에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는 쪽방 2개만한 집에 따뜻한 물이 나오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집,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럼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나이든 장애인의 삶,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신동 쪽방에 장애를 가지신 주민분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쪽방보다 더 가기 싫은 곳은 요양병원이라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